꿈은 왜 꾸는 것일까? 미국의 예언가이자 영매인 실비아 브라운에 의하면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또 다른 세계로 여행을 떠난다. 우리의 잠재의식에는 현생과 사후세계에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기록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보관되어 있다. 그녀가 말하는 꿈의 종류는 예지의 꿈, 해방의 꿈, 소망의 꿈, 지혜의 꿈, 영적 여행이 있다. 자신의 꿈이 어느 것에 속하는지를 알아내면 꿈을 해석하는 일은 놀랄 만큼 쉬워진다. 오늘은 30년 동안 꿈을 연구해온 실비아 브라운의 책, 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예지의 꿈에는 두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첫째, 형형색색, 색깔이 있는 꿈이라는 사실이다. 둘째, 무질서하고 일관성 없는 다른 종류의 꿈과는 달리 예지의 꿈은 단계별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다른 꿈과는 달리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그 꿈을 쉽게 기억해낼 수가 있다. 순차적으로 사건이 진행되거나 색깔이 있다고 해서 전부 예지의 꿈인 것은 아니지만 예지의 꿈에는 반드시 순차적인 연속성과 색깔이 있다. 그렇다면 예지의 꿈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우리 각자는 환생을 위해 사후세계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기로 결정하기 전에 이번 생애에서 스스로 설정한 모든 목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인생 목표 도표를 작성한다. 그 도표에는 가족, 친구, 행복과 질병, 옳고 그른 선택, 심지어 우리가 생애를 마감하는 시간과 방법까지 다 포함된다. 어떤 계기로든 미래의 사건을 목격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사람들의 도표에 발을 들여다놓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비아 브라운에게 상담하러 온 모니카라는 여성은 이렇게 말했다. 내 친구 스테판이 많이 아파요. 그는 얼마 전부터 똑같은 꿈을 계속 꾼다고 해요. 스테판은 자신의 55세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는데 그를 제외한 모든 참석자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애도표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으며 자신에 대한 심령술을 가진 심령술사도 거의 없다. 하지만 스테판은 자신이 55세 생일날 전후를 기점으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했다는 사실과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후세계의 영혼들과 다시 만나기 위해 이런 예지의 꿈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예언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메시지를 받았다 해도 그 어떤 도표나 결과에도 간섭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힘으로 재앙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절대 자책하지 마라. 당신이 보호하고자 했던 사람이 누구건 간에 이 땅에 들어서기 오래전에 스스로 작성했던 도표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일 뿐이다. 그렇다면 비행기 사고나 배가 침몰하여 죽는 등 무고한 희생자들 모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일까? 실비아 브라운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우리의 영성, 관대함, 용기, 일체감 등을 얼마나 고취시켰는지 이해하게 될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자신들이 태어나기도 훨씬 전에 희생을 감내하기로 결정한 수천의 영혼들 덕분에 세상이 한결 성숙해졌음을 감사할 수 있을 것이다. 해방의 꿈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가장 필요한 꿈이다. 매일 쌓이는 정신적 쓰레기는 해방의 꿈을 통해 그날그날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꿈이 없다면 우리 모두는 만성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릴 것이다. 린이라는 여성은 이런 꿈을 꿨다. 나는 새 아이의 엄마입니다. 나는 아이들 중 한 명이 죽는 꿈을 꾸곤 해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죽는 꿈은 왜 꾸는 것일까요? 아마 누구나 이런 비슷한 꿈을 꾼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꿈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최악의 시나리오를 재현한다.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상상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상황을 잠재의식이 배출하는 것이다. 이러한 꿈은 정말 꿈이라서 다행이야라며 가슴을 쓸어내리라고 꾸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란 결국 어떤 역경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그런 꿈을 꾸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방의 꿈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삶의 여정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준다. 때로는 잠재의식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 주었으면 하고 바랄 것이다. 하지만 잠재의식이 그렇게 하지 않는 데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의 영적 정신이 살고 있는 잠재의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하다는 사실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 꿈속에 등장하는 모든 상징은 자기 자신에게 유효할 경우에만 효과가 있다. 해방의 꿈이 신나고 즐거운 경우는 거의 없다. 우리의 모든 삶이 행복하거나 만족스럽다면 굳이 꿈을 통해 현실에서 해방되어야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해방의 꿈은 혼란, 분노, 후회, 죄책감 등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을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캐리라는 중년 남성은 이런 꿈을 꿨다. 나는 몇 년 동안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나이는 지금의 내 나이와 똑같은 42살인데 중학생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어야 했는데 수업을 하나 빼먹는 바람에 중학교로 돌아가야 했던 거예요. 과거의 어떤 상황에 꼼짝없이 빠져있는 꿈은 우리의 영혼이 사후세계에서 작성했던 생애도표를 얼마나 잘 숙지하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이런 꿈들은 우리가 내린 인생 선택에 의심을 품는 시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해방의 꿈들은 현재 우리가 있는 곳과 우리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곳을 비교하도록 해준다. 하지만 아무리 두려운 해방의 꿈이라 해도 모두 축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해방의 꿈이 제공하는 성장, 학습, 통찰력 등에 감사하라. 부득이하게 감내해야 하는 고통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성장 없는 인생은 의미 있는 삶이라 할 수 없다. 내면의 두려움, 죄의식, 후회 등이 꿈을 통해 드러나듯이 소망도 꿈을 통해 드러난다. 소망의 꿈은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지 특정한 인물이나 사물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원한다는 것은 삶에서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망의 꿈은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을 알려주는 아주 좋은 조언자인 셈이다. 당신은 어떤 문제에 대해 고민하면서 잠들었다가 깨어날 때쯤 해결책을 생각해낸 경우가 있는가? 모차르트는 꿈을 통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고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에 대한 아이디어를 꿈에서 얻었다. 세상을 변화시킨 발명품들은 거의 대부분 꿈에서 영감을 얻은 것들이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문제 해결책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텔레파시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 여행이다. 테레사라는 여성은 꿈을 통해 텔레파시를 받았다. 여러 해 동안 전 남자친구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어느 날 꿈에서 그의 결혼식에 참석한 날을 봤고 몇 년이 흐른 후에는 그 부부가 남자 아이를 낳는 꿈을 꿨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그가 이혼을 하고 나와 연락하고 싶어 하는 꿈을 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우연히 그의 여동생을 만나게 되었는데 내가 꿈속에서 본 일들이 정말 실제로 일어났더군요. 꿈꾼 시기와 그 일이 일어난 시기도 정확히 일치했어요. 테레사는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지만 여러 해에 걸쳐 그와 텔레파시를 주고받은 것이다. 당신도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에게서 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그에게 텔레파시를 보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영적 여행이란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벗어나 원하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 꿈을 통해 영적 여행을 경험한 팸은 이렇게 말했다. 얼마 전에 아버지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일어난 그 시각, 나는 사고에 대한 꿈을 너무 생생하게 꿨어요. 마치 사고 차량 뒷자리에 앉아서 그 사건의 전말을 지켜본 것처럼 말이죠. 팸의 꿈은 사실 꿈이 아니다. 팸의 아버지는 영적으로 그녀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녀는 영체를 통해 실제로 사고 현장에 갔던 것이다. 영혼이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여행할 때 걸리는 시간은 눈을 한번 깜빡이는 동안보다 더 짧다. 영혼이 지상을 벗어나면 모든 물리학 법칙과 한계를 초월한다. 그렇다면 영적인 체험과 꿈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 만약 꿈속에서 비행기를 타지 않은 채 날고 있다면 이것은 꿈이 아니라 영적 여행을 하고 있다는 증거다. 살면서 여러 번 하늘을 나는 꿈을 꾸었어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법을 가르쳐 주었죠. 마크처럼 누군가가 당신의 영적 여행에 동행할 수도 있는데 이들은 바로 당신의 영적 지도자다. 우리들이 이 지구에 있는 것은 스스로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완벽한 영혼이 되기 위한 것들을 배우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아름다운 영혼의 고향을 항상 그리워하고 있다. 영적 여행의 역할은 바로 지구에서의 삶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곳에 대한 기억을 다시 상기시켜서 삶의 활기를 불어넣어주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특별한 목적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마라. 모든 사람은 목적을 성취한 후에야 영계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제스라는 여성은 꿈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메시지를 받았다. 저의 약혼자 로니는 25살에 죽고 말았어요. 그는 내 셋째 아이가 태어난 직후까지 꿈에서 전혀 나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그가 갑자기 내 꿈속으로 찾아왔어요. 그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다고 말했죠. 실비아 브라운의 지도령인 프랜신에 의하면 로니는 그녀의 셋째 아들로 이미 환생해 있었다.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그 소식을 전한 것뿐이었다. 비록 아들의 영혼이 과거 로니의 영혼과 동일하기는 하지만 환생한 영혼은 과거의 것과는 또 다른 특성을 지니게 된다. 이제 로니의 영혼은 그녀의 아들 역할에 맞는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스는 로니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기쁨도 누려야 하지만 아이가 전혀 기억하지도 못하는 과거의 일로 아이가 그 사람의 복제물이 되도록 조정해서는 안 된다. 해방의 꿈과 영적 방문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화가 나거나 불쾌한 마음을 가지고 영적 방문을 하는 영혼은 없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인간적이고 현세적인 것이다. 우리가 현세에 와 있는 이유도 그러한 감정들을 느끼고 극복하기 위해서다. 캐서린이라는 여성은 몇 년 동안 끔찍한 악몽을 꿨다. 몇 년 동안 나는 폭행당하는 악몽을 꿨어요. 나는 이제 21살이고 그 꿈을 꾸지 않은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나는 왜 그런 무서운 꿈을 반복해서 꾸었을까요? 캐서린은 1900년대 초반 영국에서 폭행을 당한 여성이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이제 평생 동안 그런 꿈은 꾸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가 전생에 폭행을 당했던 때가 20살이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현생에서 그 시기를 넘기자마자 그녀의 영혼은 그 기억을 과거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단호히 놓아버렸던 것이다. 영혼은 한 생을 마치고 다른 생을 시작할 때 그러한 기억의 일부를 자신이 들어가는 몸의 세포에 저장시킨다. 우리가 영계에서 물질 세계로 올 채비를 할 때 지구 위의 험악한 여정에서 우리를 도와주는 보호팀이 선발된다. 그 팀에는 우리의 영적 지도자, 천사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동물이 포함된다. 신의 가장 신성한 창조물 중에서도 동물은 순수한 영혼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이끌리거나 관심이 쏠리는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바로 당신의 토템이다. 만약 꿈에 같은 동물이 자주 나온다면 그 동물이 자신의 토템일 수 있다. 이들은 생의 저편에서 온 동물들로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결코 우리 곁을 떠나지 않게 된다. 피비라는 여성은 묘지에서 영적 여행을 경험했다. 꿈의 아버지와 나는 차를 타고 삼촌의 묘지 근처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삼촌이 나타나서 차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주의를 주셨죠. 며칠이 지난 후 아버지는 차를 한번 점검해보자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차 브레이크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었어요. 영혼들은 누군가 그들의 묘지를 찾으려 할 때만 관심을 가진다. 피비가 묘지에서 삼촌과 만나게 된 것은 삼촌이 그곳에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삼촌의 묘지에 있었기 때문이다. 힘이라는 여성은 꿈에서 영적 여행을 떠난 경험을 했다. 꿈에서 나는 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가 나에게 말을 했어요. 내가 안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부르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날개가 없는 2명의 천사가 나에게로 날아왔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아들을 낳았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위해 또 다른 환생을 준비할 때 우리의 생애도표에 여러 가지 세세한 것들을 쓰게 되는데 누가 내 부모가 될 것인가도 그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부모를 선택하고 또 부모는 우리를 선택한다.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킴이 들었던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녀의 영적 지도자인 티모시였고 탄생의 축복에 참여한 2명의 천사는 킴의 아이가 선택한 수호천사들이었다. 아이들은 나이가 어릴수록 자신의 전생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자는 동안 전생을 더 자주 방문한다. 그러면서 몸의 세포에 전생의 기억을 새긴다.
꿈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4세 이전의 아이들이 꿈속에 자신을 등장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유아들은 아직 새로운 생애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이다. 그 대신 그들은 영계에 대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으며 전생에 자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아이들이 10세에서 12세가 되면 영적인 세계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다. 그것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른들이다. 아이들이 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려고만 하면 어른들은 거짓말한다고 비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될수록 아이들은 영적인 능력을 닫아버린다. 자각몽은 우리의 건강을 치료하는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가 있다. 우리의 몸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정보에 아주 정확하게 반응한다. 만일 최면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연필을 불이 켜진 성냥이라고 말하고 연필 끝으로 팔을 건드린다면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 불에 대었다고 생각하는 팔 부분에 물집이 생기게 된다. 몸이 아플 때는 평소보다 더 오래 자야 한다. 자신이 완전히 회복되어 건강해지는 꿈을 통해 잠의 치유 능력이 발현되기 때문이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꿈과 영적 여행을 계획하여 몸의 치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 꿈의 세계에 불가능이란 없다. 꿈에서 우리는 휠체어나 병원 침대에서 일어나 시골 마을이나 해변을 달릴 수 있다. 만일 기도를 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의 꿈과 영적 여행이 가장 긍정적인 방법으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